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찬란한 노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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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동키의 찬란한 빛이 되고픈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아, 동찬빛. 빛. 네. 네. 바꿔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앞에서 퀴즈 낼 때 저는 오늘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하는 방송이 찬란한 노후, 오늘이 그렇죠. 찬란한 노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찬란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바로 간병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간병비다. 왜요? 그 주디는 그 최근에 간병지옥 또는 간병살인, 간병파산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형아들 무서워요. 아니, 들어는 봤는데 무서워요. 네. 그 간병인을 고용할 여유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직장이나 또는 학업 또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에 이제 매진하면서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한 단어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정말 간병지옥, 간병살인, 간병파산이라는 단어들을 쉽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 생계를 좀 뒤로 하고 누군가의 병간호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진짜 지옥이다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절망감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실제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간병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 간병을 할 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서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찬란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놓여 있게 된다라면 우리의 노후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만 힘들어지면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내 가족들까지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겠죠. 간병비에 대한 부담, 내가 혼자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뭔가 힘들어진다. 그랬을 때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간병 서비스 이용자 환자 수가 2015년 약 10만 명에서 2018년에는 약 74만 명으로 3년 만에 7배가 늘어났을 정도로 네. 간병 서비스를 받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알아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간병비 물가 통계예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9만 3천 원에서 2023년도에는 12만 6천 원으로 약 3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엄청 빠르게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는 위험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험성도 커지고 있고 5년 만에 3만 원 정도가 증가했다. 상승폭도 굉장히 크네요. 가격적으로. 네. 실제 요즘 간병인을 고용하면요. 하루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맞아.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그 활동이 힘든 상태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 기준 450만 원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간병인 고용 시 월 평균 부담액이 한 280만 원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자 중에 간병인 고용 환자 중 비용 부담이 느끼는 경우가 69% 이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생업을 그만두고 가족 간병에 나섰다가 그 장시간 지속되면 결국 재산을 처분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병 파산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간병에 필요한 금액이 28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내 자산을 새롭게 쓰지 않으려면 최소한 연금으로 280만 원이 나와줘야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생활비까지도 합산을 해야 돼요. 그럼 280만 원으로는 안 되고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간병 상태가 됐을 때 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캄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찬란한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간병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시조세. 네, 이렇게 좀 저희가 불안감만 드리면 안 되고 네. 이제는 찾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간병비 준비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 준비까지 한 상담 사례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남의 돈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내 돈으로 해야지. 땡! 여기 혹시 신고하는 번호가 몇 번이죠? 자,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간병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간병비를 준비할 수 있다. 일단 간병비 준비가 중요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 노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알겠는데 그래서 준비는 해야겠는데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너무 벅차다 싶어서 못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준비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게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 맞습니다. 어떤 건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분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퇴직 1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9세 주부입니다. 친구 시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친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간병을 할 수가 없어 간병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하루 비용이 15만 원씩 한 달에 400만 원 정도가 들어 부담이 너무 커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들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남편이 옆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의지하기는 싫고 또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연금 준비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대출금 때문에 경제 상황이 빠듯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런 사연이군요. 오늘 주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때마침 두 분께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해결책까지 만들어 드렸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 뵙고 왔는데요. 사연자분 그 경제 상황을 보니까 솔직히 급여에서 생활비, 대출, 원금, 이자,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정말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였어요. 보통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분의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합법적인 남의 돈으로 금융회사의 이자로 간병비뿐만 아니라 부족한 보장까지 만들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진짜 속삭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 크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마도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동기분들께서 아니 지금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간병비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를 만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먼저 우연 사연자님의 가계부 지출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상담을 하면서. 근데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사연자님께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총 8건을 가입을 하고 계셨고 네. 월에 내는 보험료만 65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네. 65만 원이면 솔직히 성인 3명에서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납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바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혼자서 65만 원, 그러니까 한 가족이 내야 되는 돈을 혼자 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의 조정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먼저 2009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그 동기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CI 보험은 굉장히 구성이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일반 종신보험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네, 사망하면?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일부 선지급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중대한 질병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대한 암은 일반 암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차별은 두지 않는데 나머지 중대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 그 보험료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가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해지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컸습니다. 낸 돈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약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으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뭔가 내가 안 좋은 보험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정리하고 그동안 낸 돈 아쉽지만 빠이빠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전문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지금도 완납을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단지 앞으로 돈을 안 내게끔 하려면 뭔가 그래도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억의 사망보장금이었다. 그러면 1억으로 줄이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감액을 하는 그 조건으로 지금까지 앞으로 내야 될 돈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야 될 돈이 없어졌으니까 여유가 그만큼 생기겠죠. 매달. 자,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도에 가입한 두 건의 또 종신보험이 있으셨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과 연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설명 듣고 가입을 해서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어쩐지 65만 원은 많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자기는 65만 원 중에 일부분은 저축과 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었는데 종신보험은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축과 연금의 기능은 있으나 사업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원금이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저희가 조정하는 거를 추천드렸고 또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또 있으신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야 될 보험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두 건의 보험 조정한 해지환급금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 중에 일부분으로 완납 처리를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4건의 보험이 두 건은 조정이 되고 두 건은 완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42만 원이 절감되는 상황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하나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율이 좀 높다 보니까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하시고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월 보험료가 또 4만 원이 또 절감되게 되는 네. 상황을 만들어 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도 개정 전 운전자 보험이면서 또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높은 상황이어서 운전자 보험도 새로 조정을 해드려서 운전자 보험에서도 월 3만 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총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65만 원에서 보험료가 16만 원으로 총 49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65만 원에서 49만 원이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65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49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 돈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집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축연금 확실히 구분해서 가입했어.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실하게 저축연금인지 그리고 또 내가 내고 있는 것 중에서 구멍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 보셔야지 내가 장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렇게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면 혹시라도 보장에 구멍은 없을까?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도와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해드렸죠. 네. 근데 자녀들이 지금 다 독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제외했는데 나머지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암도 있지만 뇌와 심장 질환도 있습니다. 그렇죠. 뇌와 심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그중에서 심장 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데 기존에 보장보험료가 협소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뇌졸중은 가장 발병률이 높은 뇌질환인 뇌경색 질환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률이 정말 낮거든요. 그보다 협심증이나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이 그렇죠. 더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도와드렸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수술비를 합쳐서 한 3천만 원을 도와드렸고요. 심혈관 질환도 진단비를 보상 범위가 넓은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로 3천만 원. 그다음에 암 치료비도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 비갱신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보완을 해드렸는데 월 보험료는 약 7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보험을 점검해 봤더니 기존의 보험료 65만 원. 근데 그중에서 내가 저축연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해드렸고 그걸 16만 원으로 총 49만 원을 매달 줄여 주셨고요. 여기에 보장이 살짝씩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갔는데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월 7만 원이라는 돈을 더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만 원 더했으니까 23만 원. 매달 내는 돈은 23만 원 뿐이에요. 그걸로 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50만 원, 6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죠.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눠봤던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던 간병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분이 호언장담하셨던 내 돈 아닌 남의 돈으로 간병비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 합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잠시 후 3부에서 그 이야기 이제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연에 대한 정리만 잠깐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59세의 주부셨습니다. 본인의 노후나 간병비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녀들도 다 독립을 한 상태고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우선 기존에 본인 혼자서만 보험료 65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이 안에서 내가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었고 연금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이 쭉 살펴보신 이후에 16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동안에 낸 것들이 아깝긴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손해보고 그냥 무조건 다 해지하세요가 아니라 전문가만의 스킬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49만 원을 줄여주셨고요. 그 안에서 혹시라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틈이 생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tum을 메우다 보니 7만 원짜리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해드렸습니다. 매달 내야 되는 거 6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이제 해결을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셨던 간병비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아마 가장 우리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달 저축해서 준비를 한다. 간병비를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저축을 해서 준비한다. 네, 일단 간병비 통장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저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총 모을 수 있는 돈이 2억 4천만 원. 여기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한 3억 정도가 되겠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간병비가 월 평균 아까 뭐 280만 원 내외라고 해서 그냥 쉽게 300만 원으로 잡아 보면 네. 우리 3억 원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9년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9년 이후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단 1번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병원에 안 갈 수도 있는데 간병비가 필요 없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내가 보험을 들어야 돼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간병비 저축하십시오라는 네, 맞습니다. 방법을 추천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내 돈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음. 국가에서 세금으로 100%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이것도 왠지 아닌 거네요. 네. 자, 2번. 네. 국가에서 세금으로 100% 해결해 줄 것을 믿어본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간병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고 걱정하는 맞아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음.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 대상자 중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모든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 중에서 1, 2단계 그러니까 의료 최고도, 고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장기 요양 1, 2등급 수준의 환자들에게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등급에 맞지 않는다라면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을 100%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맞죠. 네. 1, 2등급 비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가족들이 힘들어도 도움을 못 받을 확률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네. 효과음이 들어가야겠네요. 띠링띠링. 자, 3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네, 바로 보험사에 매월 음. 4만 원 내외를 20년간 비갱신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음. 상품입니다. 네.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96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 후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매일 15만 원씩을 음.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매일 5만 원씩. 음. 그다음에 요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애들도 많이 입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매일 7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 쭈디님은 1, 2,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실까요?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하는 거죠. 답을 정해두고 너 한번 골라봐. 근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일단은 가장 확률상으로도 내가 보장을 받기가 쉬운 건 3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께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연은 아니었었어요. 네 가지였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빠져 있잖아요. 75세 이후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간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었나요? 아우 그럼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제 빼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께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더니 사연자님께서도 그러면은 3번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그렇죠. 효과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병비 보험은 가입 후에 병원이나 요양병원,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내가 비용을 낸 것에 대한 정해진 금액,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예요. 실비 처리가 아니라. 네. 예, 그렇게 해서 주는 상품이고 그래서 사연자님께 제가 가장 중요한 간병비 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보완을 해드렸는데 월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간병비 보험 5만 원에 우리 아까 부족한 보험이 있었죠. 그거 7만 원에서 12만 원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 소득이나 연금에서 납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낼 수 있는 방법, 이자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게 그겁니다. 간병비 보험을 가입한다. 이 부분 괜찮은데 간병비 보험도 어쨌든 내가 가입을 해서 매달 돈을 낸다면 그건 내 돈인 거잖아요. 근데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난 여기가 궁금했는데 남의 돈으로 어떻게 낸다는 거지? 자, 12만 원의 보험료를 심지어 내가 이 간병비 보험 5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완을 한 7만 원짜리 이 종합보험까지 해서 12만 원의 보험료를 이자로 해결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까지 저희들이 빌드업을 조금씩 단계별로 쌓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빌드업을 단계인데 너무 오래 했어 우리. 그러니까요.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핵심인 남의 돈, 즉 보험 정리 후 발생한 해지 환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간병비 보험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담까지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키분들 귀 쫑긋하시고요. 네. 먼저 보험 정리 후 발생한 해지 환급금이 약 1,500만 원이었어요. 솔직히 1,500만 원을 은행이자 한 3% 정도에 넣더라도 연에 한 45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럼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개드리는 상품이 나라 채권인 국채에 투자를 추천드렸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국채. 맞아요. 아까 주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금리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추천드린 국채는 10년물 약 연 10% 확정금리로 500만 원을 넣게 되면 매년 이자가 150만 원씩 발생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12개월로 나누면 1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으로 간병비 보험뿐만 아니라 부족한 보장에 대한 보험료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간병에 대한 위험도 보완하고 노후에 연금 걱정 없이 지내도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금융기관의 이자를 통해서 그것도 뭔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없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국채라는 걸 통해서 간병비뿐만 아니라 부족한 보장까지 해결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해지했을 때 나오는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뭔가 손해본 금액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을 조정하고 손해 나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 해지환급금이 손해 나서 나왔어요. 그럼 이 해지환급금을 말씀하신 것 주디가 말한 것처럼 다른 곳에 운용을 해서 내가 손해 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곳에 써요.
갑자기 냉장고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어, 뭐 여러 가지 원래 상황들이 돈이 많으니까 생기면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쓰니까 더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동키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는 부분들로 활용을 한다라면 우리 가정 경제가 더 부유해지고 찬란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더 그렇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동키분들께서도 1,500만 원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허나 우리가 금융상품 그리고 전문가만 잘 만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처음에 보험을 정리해서 손해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걱정, 그렇죠. 고민을 많이 누구나 하셨었어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드리겠다. 먼저 매월 49만 원이 절감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이 보험료를 앞으로 10년을 더 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었잖아요. 종신보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년간 연 3% 정도 나는 곳에 투자를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원금만 5,880만 원이에요. 여기에 3%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약 7천만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조금 포기는 했지만 7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잖아요. 이 해지환급금 1,500만 원을 연 10%가 발생하는 국채에다 넣는다면 매년 150만 원씩 나오니까 10년이면 1,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1,500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되고 그렇지. 5,880만 원까지 거기에 7천만 원 이자로 하면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맞아요. 놀라신 거죠. 내가 왜 빠르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 빠르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받지 못했을까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주변에 소개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쩐지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은 좀-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좀 행복해 보이시는 게 나로 인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또 갖게 되셔서 두 분 표정이 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보험을 조정하게 됐을 때 우리가 손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험을 잘 조정을 하면 가정 경제가 더 좋아지고요. 간병비뿐만 아니라 부족한 보장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찬란한 노후를 위해 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앞서 국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잘 모르는 동키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국채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부에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낼 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는 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돈을 어디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냥 막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럼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표를 줘야 되죠. 그게 국채예요.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러면 차용증은 주지 않지만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용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은 고객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다른 데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국가에서 시행한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은행은 원금을 무조건 지켜주는 그렇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 매우 큰 장점들이 있고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는데 그럼 국채를 가입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 이자가 높은 나라의 국채를 사면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그 나라의 이자가 저희가 10%짜리를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10%도 있고 뭐 아니면 적은 데도 있고 뭐 3%, 4%, 5%도 맞아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높은 곳들도 가능하다. 자,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에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리게 되면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되고 그게 국가가 빌리는 거니까 국채다. 빌려주는 사람에겐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다. 그죠?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국채가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한 다음에 내가 단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럼 그때 선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존재하거든요. 그 첫 번째 위험성이 어떤 거냐면 국채잖아요. 그럼 내 돈을 맡겼는데 나라가 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낸 돈을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그 첫 번째 위험성. 그럼 국채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나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로
이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내 원금이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화폐죠. 그 나라의 화폐가 하락하게 되면 내가 넣은 원금이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가입하실 때는 혼자서 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상황들에 내가 충분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 4% 나는 곳도 있지만 또 10%까지 주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신다라면 아마 우리 사연자님처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제 정세를 읽는 눈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눈과 함께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국채의 단점,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바로 비과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안 문다. 네, 지금 연 10%에서 11% 내외의 이자를 받는데 거기에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퇴직 후에 지역 의료비로 우리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께서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에 합산이 돼서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분도 이제 59세니까 남편이 좀 있으면 퇴직하게 되면 지역 의료비로 바뀌실 거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은 건강보험에도 합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 알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국채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관심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지. 요즘에 이 국채가 뜬다던데 이 국채로 한번 가볼까? 자, 함부로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 한번 해보니까 나도 한번 취미로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굉장히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누구보다도 더 많은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장기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국채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주셨고요. 국채로 할 수 있는 거,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간병비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구멍이 좀 뚫려 있던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도움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채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빼놔서 제가 조금 더 첨부해드리는 건데 모든 국채가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그러네요. 비과세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네. 자,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환율과 금리에 따라서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네, 가능하겠네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찬란한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간병비. 안전한 노후를 위해 간병비 준비는 필수입니다. 죄송해요. 미루지 마시고 꼭 점검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필수입니다, 여러분. 목이 매잖아요, 여러분. 네, 필수예요. 꼭 하세요. 자, 두 번째. 보험도 잘 조정하면 손해가 아니라 우리 가정 경제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찬란한 노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